안녕하세요, 러닝 비하인드 잘쌤입니다. 한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한 달에 200km가량 러닝을 하시는 분인데 피검사에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9로 빈혈이 있다는 걸 알게 돼서 러닝의 양을 절반 정도로 줄이고 철분제 꾸준히 복용했더니 지금은 14 정상으로 회복되셨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몸소 겪으셨겠지만 빈혈이 발생을 하게 되면 물론 여러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달리기 퍼포먼스, 수행 능력이 많이 저하됐을 거거든요. 오늘은 운동을 열심히 꾸준히 하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빈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철 하면 저는 이게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철은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미네랄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러너에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게 헤모글로빈인데 철은 이 헤모글로빈의 구성 요소입니다. 또 철은 우리 근육에 있는 마이오글로빈의 구성 요소이기도 합니다. 마이오글로빈은 혈액에서 근육으로 산소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러닝이라는 게 결국 산소를 우리 몸에 효과적이고 빠르게 뿌려주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철이 부족하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마이오글로빈이 부족해지고 그래서 산소 운반이 늦어진다? 조금이라도 더 경제적으로 VO2max 1 올리려고 애쓰는 판국에 절대 안 될 일이죠. 철결핍, 몸에 철이 부족하면 몸의 산소를 활용하는 능력이 제한되게 됩니다. 결국 달리기 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쉽게 지치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솔선수범해서 피검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보통 건강검진 할 때 하게 되는 CBC, Complete Blood Count 검사고요. 여기에서 일단 빈혈은 헤모글로빈 수치를 보시면 됩니다. 저는 13.7로 13보다는 높으니까 정상 범위 내에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혈액 내 철, 그리고 저장철, 페리틴 검사도 함께 했습니다. 이 항목은 보통 헤모글로빈 수치가 낮을 때 빈혈이 있을 때만 검사를 하는 부분인데 저는 일부러 철 결핍을 확인하기 위해서 추가로 검사를 했습니다. 보시면 저장철, 페리틴이 52가 체크됐고 혈청 철 농도가 41로 낮게 체크됐죠. 그 외에 TIBC, 트랜스페린, 합토글로빈은 정상 범주였습니다. 사실 현재 증상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의미 있는 검사 결과다 라고 명확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작년의 검진에서 헤모글로빈이 14.6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1년 사이에 1g/dL 가량 낮아졌고 저장철인 페리틴도 정상 범위에서 낮은 범주에 속하고 TSAT, 트랜스페린 세츄레이션이 12.7% 정도 낮아진 걸로 봐서는 아이런 디피션시, 철 결핍 초기 단계 정도로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철분제를 일주일 전부터 먹기 시작한 상태고요. 보통은 3달 정도 꾸준히 먹어야 저장철 농도가 올라가기 시작한다고 하는데 저는 한 달 먹어보고 피검사 다시 해서 뭔가 차이가 있다면 다시 이야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네미아, 빈혈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적혈구의 수가 적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원인은 출혈이겠죠. 몸 밖으로 피가 나오게 되면 몸 안에 피가 부족해지면서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철분 결핍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입니다. 자, 러너스 아네미아는 말 그대로 러너에서 발생하는 빈혈인데 아슬레틱 아네미아, 스포츠 아네미아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러닝 또는 지구력 운동으로 인해서 빈혈이 생기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 혈액 내 철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거나 착지 용혈, 풋스트랙 헤몰라이시스라고 해서 발이 바닥에 부딪히는 충격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깨지면서 빈혈이 오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는 보통 착지 시에 바닥의 딱딱한 정도와의 관계보다는 러닝 속도랑 강도가 훨씬 더 큰 연관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니면 위장관 출혈, 요로 출혈 이런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주로 아까 말한 혈액 내 철 농도 저하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점점 철이 없어지는 거죠. 113명의 취미 러너를 대상으로 피검사를 했더니 56%에서 철 결핍을 보였던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로 생각보다는 흔할 수 있습니다. 러너스 아네미아는 크게 3가지 단계를 보이게 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페리틴의 감소, 저장되어 있는 철이 고갈되어 가는 상태인 거죠.
두 번째 단계는 여기에 더불어서 실제 혈청 철이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 트랜스페린이라는 단백질이 철을 운반하는 포화도가 감소하고, 그거에 대한 반대작용으로 철에 결합하는 능력 TIBC라는 수치가 증가하는 검사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헤모글로빈 수치가 떨어지는 진짜 빈혈의 단계가 되는 거죠. 1, 2단계는 엄밀히 말하면 빈혈의 전 단계, 철결핍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3단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헤모글로빈이 정상이더라도 철결핍만 보이는 상태에서도 달리기 수행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커트라인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페리틴 저장철이 30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증상이 나타나는 병적인 빈혈 상태는 아니지만, 러닝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산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약간의 부족한 철이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러닝이든 자전거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철분 영양제를 쭉쭉 먹어주면 되는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엔듀런스 스포츠 엘리트 선수들의 경우에는 ACSM, AND 이런 곳에서 철분제 복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취미 러너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다르겠죠. 철분제는 복용 자체로도 위장장애 부작용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속이 거북하거나 변 보는 것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철은 과잉 섭취하게 되면 철 독성에 의한 혈색소증, 암 발생의 위험성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나 부족한 사람, 피검사를 해서 필요한 사람만 보충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운동량이 어느 정도 이상 되는, 사실 이걸 어떤 기준으로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운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피검사, 특히 철분에 대한 검사를 추가해줘서 빈혈 수치 그리고 철결핍에 대한 수치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딱히 그럴 만한 이유가 없는데 평소와는 다른 피곤함이나 무기력함 그리고 달리기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걸 느끼는 상태라면, 뭐 사실 철결핍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최근에 잠을 잘 못 잤거나 하는 어떤 의심할 만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라면 피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할 수 있겠다. 세 번째, 평소 식단에서 편식이 심하달지 채식을 하는 경우, 운동 후에 한 번씩 혈뇨를 보거나 생리양이 많은 여성분들, 이렇게 철분의 섭취가 부족하거나 몸에서 빠지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피검사를 통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수치가 저하된 빈혈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헤모글로빈은 정상이더라도 페리틴 수치가 35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하라고 한다면 철분 보충제를 복용해 줌으로써 두세 달에 걸쳐서 60 마이크로그램 퍼 리터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신 덕분에 저도 피검사 해보고 적정량의 철분제 복용하면서 더 빨라질 수 있으려나 하는 기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빈혈과 관련해서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여러 가지 찾아보고 많이 공부하게 됐는데요. 혹시 더 궁금하신 내용 아니면 더 다뤄줬으면 하는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뭐 바로 영상으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언젠가는. 구독자분들 모두 부상 없이 즐겁고 행복한 러닝 하시고요. 오늘도 러닝 비하인드 잘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입니다. 뭐? This couldn't